장기 보유자는 사실은 일부 비중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수익 난 부분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2차 전지가 뭐 확연히 좀 조정? 네, 보이네요. 그죠? 시총도 네. 좀 줄고 관심도 줄어드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딱 제가 숫자를 좋아해서 숫자에 대한 걸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이제 광물 가격이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광물 가격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첫 번째 표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여전히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원자재 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가 최근에 조금 고점 대비 35% 정도 30% 정도 빠졌지만 여전히 87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19.7%지만 고점 대비는 15%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양극재는 역시나 1등인 에코프로비움이 최근에 300% 넘는 수익률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7%나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움도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는 나노신소재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8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고점 대비 32% 빠졌습니다. 장비주 단에서는 윤성 FNC가 350%, 400%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수익률이 많이 줄었고요. 2등인 DNT가 197.7%로 윤성 FNC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1등, 2등, 3등,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거 1등, 2등, 3등은 수익률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한테 모두 지금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단에는 에코프로가 878% 수익률 1등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덜 조정을 받아서 한 106%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모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지수 움직임인가요? 네, 1월달 대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1월이나 작년에 사신 분은 뭐 아직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 그렇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연평균 연초 수익률이 높다고 사실은 뭐 편안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베스트 증권인가 거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저는 한 개인들의 그 평균 단가가 한 7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평균 단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에코프로를 네, 에코프로로 거겠죠?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시고 사실 또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40% 빠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편안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산 시점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의 펀더멘탈에는 앞으로의 실적 가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증가분,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 요인이 있냐? 그거는 사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거든요. 펀더멘탈은 변화는 없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확연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 표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공매도에 의한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한 달 동안 끌어올렸던 쇼커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수량 보시면 에코프로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에코프로 한국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120만 주 정도여서 75만 주니까 절반 이상이 줄었고요. 잔고 금액으로 쳐도 1조 한 3천억대에서 한 8천억대까지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랑 조금 다르게 갚았다가 또 공매를 또 새로 신규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고가 215만 주 금액으로 치면 7천억 정도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사실 포스코 그룹이랑 다르게
공매도 쇼커버 물량도 상당 부분 상환이 돼서 수급 요인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던 수급적인 요인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진검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완전히 또 다른 흐름인데 이건 포스코 그룹의 공매도 현황인데요. 사실은 포스코 그룹은 공매도 현황이 늘어나는 걸 보고 오히려 반대로 에코프로처럼 쇼커버가 오히려 들어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사실상 지금 포스코 그룹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지금 좋은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2차전지 전체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깨진 상황이라서 그 쇼커버 물량을 기대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먼저 이 공매도 현황 보시면 지금 90만 주에서 지금 거의 180만 주까지 네,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잔고도 치면 지금 4,500억에서 1조 가까이 오히려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는 꾸준히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가 지금 한 157만 주, 7천억 정도가 지금 여전히 잔고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전히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 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다 지금 최근 이 공매도로 인한 지금 이 공매도 치는 세력이 손실 구간인지 수익 구간인지 보여주는 표가 요 대비율 표인데요. 지금 최근 3개월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대비율이 4.23% 플러스라는 거는 공매도 치는 세력이 4.23% 손실 중이라는 얘기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5%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 1.35%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최근 한 달치 데이터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세력이 4.43%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7.93%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 5일치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 5일치 그러니까 어제 짝 기준까지 보면 포스코홀딩스 4.13%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수익권을 받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4.13%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5.6% 수익 중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보시면 에코프로 먼저 말씀드리면 28.36% 수익 중이었다가 최근 5일 동안 보시면 4.13%로 손실 중이었어요. 네, 28.36% 손실 중이었다가 네. 수익 중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4.13% 네. 수익 중으로 바뀌었고요. 에코프로 BM은 1.6%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또 계속 주가가 빠져가지고 5.64% 수익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쇼커버로 그러니까 주가가 어쨌든 쇼커버가 좀 끝나고 네. 공매도는 있으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요. 네, 그래서 그 수급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건 수급에 의한 요인은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리튬 가격이 빠진 것 따라 그럼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이즈고 사실은 3분기쯤 정상화될 거라고 봤는데 3분기에도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3분기에 양극재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매출과 이익의 증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3분기보다는 지금 4분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이 리튬 가격에 의해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수산화 리튬 밸류체인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을 받는 에코프로 BM까지 좀 실적이 계속 3분기 한 개 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좀 사실은 지금 조금 그 2차전지 투심 악화와 더불어서 이런 펀더멘탈 요인에도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해서 조금 다소 약간 정체 구간인데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실적이 계속 꺾이는 게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봐도 그렇고 실적의 증가폭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2차전지 살 때 저희가 이제 26년까지 그 소위 말한 실적 증가율, 캐펙스 증가율 보고 진짜 롱텀하게 장기로 보고 샀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에는 좀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뭐 3월 달에 엄청 싸게 사신 분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그 옆으로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기간 횡보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조금 일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장기로 싸게 산 분들이야 뭐 사실은 뭐 막말로 우리가 어떤 방송 지금 왜 뭐 이러도 보겠어요, 그죠? 편안하게 가는 분들인데 네네네.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관심 많고 무슨 소리 하나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냐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시려고 예를 들어 지금 좀 물려 있어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추세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10월달, 11월달에 아마 그 1월 초에 들어가서 굉장히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에 해당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게 아마 10월, 11월에 물량이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거까지 감안하면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아 보이고 만약에 아예 2차 전지가 뭐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를 아예 갖고 있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뭐 가격 조정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위에서 10%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표주들이 뭐 30% 이상 조정을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도 참 네.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네. 물려 있는 분들은 팔기도 그렇고. 네. 파실 구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힘든 구간을 이제 2차 전지가 또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산업 전망이나 이런 건 달라진 네. 건 없다 그러셨는데 네. 그건 뭐 각자의 전략이 다르니까 그렇고 결국 올린 게 수급인데 그죠? 네네. 수급 문제였는데 수급이 공매도나 이런 게 좀 정상화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끝이 안 난 것 같네. 네, 종목별로 그렇죠. 확실히 차별화는 있고요. 포스코랑 에코프로그룹이랑 극명하게 갈리는 국면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깨지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깨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수급의 양극화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초전도체 수급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그러게. 유일하게 초전도체만 도대체 이걸 정말 이걸 실체가 있다고 했을지 너무 네. 관계자들이나 사실 최대 주주도 전부 매각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지금 폭탄 돌리하는 게 너무 사실 겁나고 무서운 현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만 정상화되면 분명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는 깨지고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깨진다. 제가 그 연초나 초반에 이제 2차 전지 깨질 때 반도체 올라오는 거고 상당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약간 대립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유심히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 느낀 거는 2차 전지가 시가총액 내에서 비중이 월등히 커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깨지면 사실 반도체도 가기는 어렵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야지. 왜냐면 2차 전지가 워낙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림으로 봐야지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그 제약바이오나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회복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어려운 구간들로 가고 있고요. 수급이 좀 쏠림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 날부터 그러지 않고 계속 더 가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그 흐름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쭤볼 장기 보유자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물려 계신 분들 그다음 매수 관심자 이렇게 해서 전략만 짧게 좀 마무리하고 장기 보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장기 보유자는 사실은 일부 비중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다시 그 수익 난 부분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주주 양도세 물량 나오는 뭐 연말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연말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에서 사실 더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0% 이상 빠진 가격은 저는 이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이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비싸게 사신 분들,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 네, 네. 손실을 나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시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거는 뭐 좀 자제하시길 권유드리고 공격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더 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싸게 사신 분들하고는 동일하게 내년 1월쯤에 사실 안정화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네.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지지돼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그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뭐 우리는 10월달 11월달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에 그때라도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반등을 확인하고 조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답이 나왔네요, 그죠? 네네. 네. 시간을 보면서 네, 반등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사자.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김지훈 대표님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